예, 지난 8월 15일 대통령 임명식도 있었고 또 80주년 광복절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뜻깊은 날이었는데 해서 이 독립유공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고요. 네, 15일 오전에 세종문화관에서 그 함께 찾은 빛이라는 주제로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있었거든요. 그 경축식에는 이게 80주년을 상징하는 태극기 80개 빛이 또 독립유공자 후손 80명 입장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김구 선생의 만세삼창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영이 됐고 또 안중근 의사라든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들의 다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경축식을 맞이해서 총 311명에 대한 포상이 결정이 됐는데 그 311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5명이 경축식 현장에서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립유공자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수사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원이 바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그 선열의 희생, 헌신을 기리는 것은 응당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 용납하지 않겠다. 항일 투쟁의 역사를 기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유해도 봉환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예, 그 역대 대통령들의 8.15 경축사는 사실 남북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경축사에 좀 이런 내용이 담겼나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해법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이 북한 체제를 존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적대의 뜻조차도 일체 나타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한 하나의 실천의 이 단계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바로 복원시키겠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요. 과거 식민 지배 때 그러니까 이 상당한 탄압에도 맞섰던 선열의 그 강력한 의지는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돼.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지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23일 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소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서 한일 간의 신뢰를 회복을 해서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도 아울러 있습니다. 예. 8.15 경축사가 그 대외 메시지를 담는 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나요? 일단 지금 한국의 그 미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모든 걸 맞추겠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위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난에 앞장서왔던 가장 결정적인 힘이 바로 국민에서 비롯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치 관계에서 정치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공익보다는 사익에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낡은 이념과 이 진영에 바탕한 대립과 갈등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가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계적인 이 기술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첨단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자, 저녁에는 국민대표 80인이 빛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민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80명의 국민대표가 대통령께 바라는 소감을 직접 쓴 빛나는 국민 임명장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영부인께도 축하의 꽃다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취임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위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취임 당일은 사실 뭐 간략한 취임 선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일 만에 취임식이 아닌 국민 임명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예,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주목을 모았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의 이 취임식 그건 사실 다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국회가 아닌 열린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는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80명의 각계 대표들이 각자가 만들어온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그 구호에 걸맞는 그러한 임명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국민들이 주는 임명장을 받는 그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감개무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요. 더없이 영광이고 그러나 더없이 큰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자, 80인의 국민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직접 단상에서 전달한 분은 4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상에 오르게 됐나요? 예, 일단 현장에서는 이제 80인의 국민대표가 만든 저마다 각자 만들었거든요, 임명장을. 예. 그것이 다 현장에서 전시가 됐고 그 가운데 4명이 직접 임명장을 전달했는데 목장균, 이국종, 이현수, 허가영 예. 국민대표 이 4명입니다. 목장균 씨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모견욱 지사의 아들이고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영화감독 허가영 씨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학생 부분 1위에 올랐던 그 K컬처를 상징하는 그러한 분이고 또 이현수 NCAI 대표는 바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의 CEO로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인상 깊은 것은 그 80장의 임명장이 모두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상에 오른 4분 중엔 아무래도 가장 지명도 있는 부분은 이국종 교수 같은데 이분 임명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분의 그 임명장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 난간을 돌파해낸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과 신념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다시피 소년공 출신으로서 중고등학교 정규학력을 이수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통해서 인권 변호사가 됐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대권 재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이러한 상황을 아마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경기도 이 도지사로서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국정 교수가 당시 아주대 외상근역센터장으로서 경기도청과 상당한 협력을 하면서 지켜봤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업적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좀 더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상당히 다음 세대에게 번영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화한 공식 행사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15 경축식, 그리고 국민 임명식, 그리고 주한 외교단과의 만찬인데 각각의 행사가 모두 다른 색상의 넥타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날 대통령이 바빴는데요. 넥타이도 행사마다 다 달림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광복절 그 경축식에서는 푸른색, 붉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거든요. 지금 보시는 저 넥타이인데 저것은 바로 진보, 보수, 중도가 다 이렇게 중도를 다 포용하겠다, 다 통합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 3색 교차 넥타이를 맨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청와대에서 주한 외교단 만찬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그 무난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국민 임명식을 했을 때는 흰색 넥타이를 맸거든요. 흰색 넥타이는 바로 포용을 뜻한다고
있다라고 하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흰색 넥타이를 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정치인들에게 사실 넥타이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렇죠.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날 세 개의 넥타이 착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강북절 기념식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태극마크가 달려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요, 대한민국으로서의 자부심 뭐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인명식 때 착용했던 넥타이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이게 백색 넥타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여백이 있는 거고 이게 열려 있고 비어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그 국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흡수 통합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일종의 포용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